혼란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에요. 네, 이렇게 하다가는 공교육은 다 무너질 것 같다. 네, 접촉자 문제는 그런 데서 나온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해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현슬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부터 교육계에 많은 변화들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꼭 알아야 할 키워드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키워드 큰 게 두 개예요. 고교학점제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2025년부터 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된다고 네네네,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3들부터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중3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5년도 3월 달부터 시행이 되니까 부모님들의 인식이 머릿속에 딱 하나가 박혀 있는 게 이제 진짜 지금 중3은 재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일부 도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좀 어느 정도 대비는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만 하더라도 뭐 고교학점제가 준비가 일부 되었다. 누구는 다 되었다. 우리는 다 했다. 다 준비되어져 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자화자찬하다 보니까 혼란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저도 이제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네.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네. 질문을 해봤을 때 네. 실제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교육부에서는 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 교육부에서 이제 왜 준비가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를 보면 준비를 다 하려는 마음의 태도. 올 겨울 방학을 넘기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내년 겨울 방학 임박해서 하는 거니까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은 그나마 좀 갖춰질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네, 이렇게 하다가는 공교육은 다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에 선생님들 반발은 많은데 외형은 갖춰지고 있고. 그렇죠. 저희 채널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학생들이 각자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면 네. 그 학생도 적어질 거고 네. 교실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네. 선생님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부랑 이제 공교육 쪽의 정책들을 계속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교과목 개수는 일단 다 갖췄다. 그러고 만약에 A라고 하는 학교에서 교과목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네.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옆에 학교 가서 들으면 된다. 그리고 옆에 학교 갔는데도 없다고 하면 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또 밖에 열려있는 창구들이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냐,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콜라 캠퍼스라고 하는 콜라요? 예. 그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학교에 없는 다른 학교에 있는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공개를 해 두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나마 서울이니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옆에 가서 내가 의지를 가지면 들을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논문들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 그럼 지방은 옆에 학교 가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그 30분까지 어떻게 이동하며 그 문제점들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환경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럼 여기에서 또 옆에 학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옆에 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면 좀 낯설잖아요. 그 낯선 곳에 또 수업 들으면 또 분명히 뭐 어떤 텃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좋은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학생들이 찾아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또 좀 선생님이 평가받는 부분에서 반감을 조금 많이 가지고 아마 큰 혼란의 시기가 정말 한 2해 정도는 오지 않을까. 예, 이전에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제도가 이제 바뀌는 거였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혼란의 시기가 왔듯이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면서 첫 해, 2해 뭐 이 정도는 엄청나게 큰 혼란이 오면서 극복해내지 못하면 공교육은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교학점제가 공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온 방안인데 네. 공교육에서 이걸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교육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사교육은 대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이제 혼란성을 가질 거고, 혼란성을 가지면 사람들은 찾아올 거고, 그러다 보니 굳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될 필요성도 아직 이제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반면 이제 이 혼란이라고 하는 부분 덕에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제 수능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져 있고 올해 특히 또 뭐 불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많은 수능과 관련된 부분의 아이템들, 그다음에 사교육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공교육을 강화시키려고 도입된 제도인데 네. 혼란스러워지니까 네. 결국엔 또 다시 사교육으로 회귀하는 그렇죠. 현상이네요. 네, 근데 사교육으로 왔는데 사교육도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과거에 이제 돈을 벌어먹던 이제 이 패턴으로 계속 이제 벌려고 자극적인 거를 꺼내놓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공교육도 사교육도 다 무너지는 구조이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거기 이제 대통령실 이런 곳에서는 교육개혁 뭐 이런 거 되게 외치고 있고 외치는 사람 따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이해 못하는 사람 따로 다 따로 노니까 애를 안 놓죠. 예, 저출산 문제는 그런 데서 나온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혼란을 좀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란을 잠재우려고 하면 일단 돈이 필요해요. 돈을 이제 써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돈을 써서 사람들을 이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은 굉장히 공교육 쪽에서 먼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핵심이 뭐냐면 뭐 작년만 하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예산 중에 총 한 9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조 원 정도가 이제 돈을 못 썼어요. 아, 남았어요? 남았어요. 네, 이제 왜냐면 돈을 쓰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 시스템상 네. 이렇게 나는 돈을 쓸 거다라는 이제 타당성 검토 이런 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는 우후죽순적인 부분들의 내용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뭐 바른 방법은 이제 돈을 그냥 잘 쓰고 혼란성을 야기 안 하게끔 돈을 적절하게 잘 쓰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돈은 있는데 돈을 잘 못 쓰니까 네, 혼란성이 나오고 혼란성을 기반으로 사교육은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은 되게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학생들은 네. 내가 이 시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시기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맞아요. 입시를 네. 치르게 돼서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 시기를 그나마 좀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 네. 학생들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도 믿지 말아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내 걸 챙겨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혼란의 시기는 나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 거기가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믿을 건 나밖에 없다. MZ잖아요. 이 고교학점제의 아주 큰 틀에서 핵심은 뭐냐면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래요. 수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전에 학력고사가 있잖아요. 이 제도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이거는 키워드가 뭐냐면 공정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 객관식 문제를 풀어내 나가는 거거든요. 고교학점제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과목을 선택을 했냐. 그러면 시험에 대한 평가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성취평가 이런 걸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등, 2등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과목을 왜 선택을 했냐. 이전에는 공부를 잘해서 등수를 잘 타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이 선택을 나는 왜 했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내 컨셉과 내 이미지를 만들어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교육의 패러다임은 확실히 바뀐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 패러다임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쵸.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어요. 그럼 이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하죠. 왜냐하면 나는 잘 만들었다, 나는 잘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의 이런 혼란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엘리트들의 무능함 때문이다. 그분들의 이제 무능함에 따라서 혼란이 얼마만큼 더 길어질 거냐, 아니면 짧아질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상에 이제 믿을 사람 없다. 교육 부분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라.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2024년 새롭게 변화할 교육계의 키워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혼란의 시기에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들 빠르게 업데이트 많이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